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개수학 그영어 개쌤입니다. 이 선생님이 좀 이상하긴 해도 잘 가르쳐 주시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건 그렇고, 개수학 그영어 이름이 왜 이 모양인가요? 시끄러 재민아. 죄송해요. 자,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라는 단원인데, 이 단원은 이제 앞으로 향후에 이제 무언가를 계산하고 정리하고 할 때 이제 필요한 각종 기본 툴을 학습을 하는 시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 두셔야 되고, 여기 단원은 정말 완벽하게 암기가, 자, 이 단원부터 시작해서 3단원, 4단원 쭉 해서 넘어가는 파트가 암기할 게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암기가 안 돼 있으면 그냥 보기 문제나 그냥 보기, 기본 예제도 아니고 보기 문제조차도 풀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그러니까 시험 뭐 그런 문제도 아니고요. 그냥 아예 기초적인 그냥 무언가도 못하게 됩니다. 외우질 않으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성실한 마음으로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인의 덧셈 정리인데요. 사인의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사인의 알파 코사인의 베타 플러스 마이너스 코사인의 알파 사인의 베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의 알파 코사인의 베타 마이너스 플러스 사인의 알파 사인의 베타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의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라고 되어 있으면 얘는 1 마이너스 플러스 탄젠트의 알파 탄젠트의 베타 분의 탄젠트의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탄젠트의 베타가 된다 라는 얘기가 되어지겠고요. 사인의 덧셈 정리를 사용하는 데의 목표점이 첫 번째, 이런 데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인의 75도와 같은 특수한 각을 구해낼 수 있다. 얘는 사인의 30도 플러스 45도가 되어지니까 얘는 사인의 30 코사인의 45 플러스 코사인의 30 사인의 45 이렇게 해서 계산해낼 수 있다. 즉 사인의 75도와 같은 값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어떠한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얘네가 하고 있는 변명이고, 이런 것을 하고자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중학생이었다면 또는 우리가 중학생이었다면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이제 계산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목표점은 전혀 이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상태가 돼도 상관이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여기서 하고 싶은 거냐면, 각종 공식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사인의 EX라고 하면 2배의 사인의 EX는 사인의 x 플러스 x가 되어지기 때문에 사인 x 코사인 x 코사인 x 사인 x가 더해지니까 2배의 사인 x의 코사인 x로 변형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 반응이 나오셔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코사인의 EX 같은 것도 우리가 이런 짓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코사인의 x 플러스 코사인의 x가 되어지게, 코사인의 x 플러스 x가 되어지겠고요. 그럼 이 친구는 코사인의 x의 제곱, 즉 코사인 제곱의 x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의 x 마이너스 사인 제곱의 x가 되어진다. 그러면 코사인 제곱 x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가 되어지니까, 따라서 이 친구는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는 사인 제곱의 x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의 x로 바꾼다면
얘는 1 플러스 2배의 코사인 제곱 x로 변형되어질 수 있다. 즉 코사인 x는 이렇게도 변형이 되고 이렇게도 변형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식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사인의 2x는 2배의 사인 x 코사인 x가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렇게 변형이 되어져야 되고요. 실제로 다 외워도 풀기가 힘듭니다. 다 외워도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다음 이거 가장 간단한 거 주고서 해봐봐 그러면 다 외운 상태여도 한참을 버벅거리고 해설을 봐도 잘 모르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코사인의 2x는 이렇게 변형이 되어질 수 있음을 뜻한다. 자, 그 말은 다시 무슨 말이 되냐면 사인의 x도 변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어서 사인의 x는 2배의 사인의 2분의 x에 코사인의 2분의 x 이렇게 변형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 되고, 따라서 코사인의 x라는 것도 역시나 똑같은 방식의 변형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2분의 x, 2분의 x 되어지기 때문에 얘가 1-2배의 사인 제곱의 2분의 x 이렇게 바뀌기도 할 것이고요. 1 플러스 2배의 코사인 제곱의 2분의 x가 되어지기도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코사인 x 역시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어질 수 있고 사인 x는 저런 식으로 변형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여서 이에 대한 부분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 끝난 게 아니라 외울 게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전부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기는 1 마이너스, 자, 탄젠트 2x라고 하면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의 x에 2 탄젠트 x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역시나 그러면 우리는 탄젠트 x도 바꿀 수 있습니다.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의 2분의 x 분의 2배의 탄젠트 2분의 x 이런 식으로 바꿔낼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고 정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저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것 역시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그 또한 어쩔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또한도 그렇겠죠. 자, 그러면 다시, 자, 여기에 대한 거를 항상 공식이 나오면 그대들한테 그냥 외워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교과 과정 자체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냥 외워라 라고 하는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냥 외워라 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다 알려주긴 알려주죠. 왜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됐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교과 과정에서 설명은 충분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다. 자, 여기서 이런 삼각형이 있었을 때 여기서 수선해발을 내려주고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H라고 잡아놓고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이렇게 주었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다음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함. 그러면 다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친구는, 근데 이 넓이라는 것은 요 넓이와 요 넓이를 더한 것으로 쓸 수도 있겠죠. 저 삼각형의 넓이는, 그러면 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H 곱하기 사인의 알파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얘에다가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H 곱하기 끼인 각에 대한 사인값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넓이고 저것도 넓이니까 얘네 둘은 어때야 되냐면 같아야만 하겠죠. 자, 양변에 2를 곱하고 양변을 A, B로 나눠볼게요. 양변에 2를 곱하면 얘네는 다 사라지겠고요. 양변을 A, B로 나눠보면 얘는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자, 그래서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B분의 H 곱하기 사인의 알파가 되어지고요. 플러스 A분의 H 곱하기 사인의 베타가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B분의 H, 여기 분의 여기를
코사인 베타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누가 되어지냐면 코사인 베타가 되어지고요. 얘분의 얘를 우린 코사인 알파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코사인의 알파로 하기로 한다. 따라서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당연히 코사인의 알파 사인의 베타 플러스 코사인의 베타 사인의 알파가 되어진다 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되어진 유래에 대해서 이제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과정도 중요해요.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사인이 이렇게 나오게 된 과정, 사인의 덧셈 정리가 탄생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코사인의 덧셈 정리가 나오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코사인의 덧셈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코사인은 여기 원이 이렇게 있었을 때 얘가 좌표 평면이 이렇게 존재를 했었다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이제 삼각함수라는 것 자체가 원 위에 있는 이제 점을 매개화시켜서 이제 매개화를 했을 때 이제 나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항상 원이 모든 설명에 이제 기본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줘 볼게요. 자, 이런 평면이 있었을 때 내가 여기에 P라는 점을 잡아봤어요. 이 점을 내가 P라고 잡을 건데 아무렇게나 잡을 거예요. P점을 요 정도에 한번 잡아볼게요. 요 정도에 내가 P점을 잡아놓고 이렇게 동경을 그어봤습니다. 그때 여기를 알파라고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Q점을 잡을 거예요. 그럼 Q점은 뭐 한 요쯤에 이렇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동경을 갖다가 마이너스 베타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음의 방향으로 나간 각이니까 마이너스 베타가 되어지겠죠. 이때 PQ를 이어주는 선분을 우리가 그어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린 P점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코사인의 알파, 사인의 알파가 되어집니다. Q점을 우리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직각삼각형이 형성이 안 되니까 근데 이거는 각에 대한 그 x좌표 y좌표를 얘기하는 거니까 직각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직각삼각형과 관계가 없죠. 점좌표니까. 그래서 Q점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냐면 얘는 코사인의 마이너스 베타. 자, 코사인의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의 베타랑 똑같아요. 그래서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베타. 사인 마이너스 베타인데 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사인 베타랑 똑같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베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이때 PQ의 길이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때 선분 PQ의 길이를 쓴다면 얘는 코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의 제곱 플러스 사인 알파 플러스 사인 베타의 제곱, 여기에 루트라고 이렇게 써지게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니까 얘와 얘 사이 거리,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x좌표끼리 빼고 제곱, y좌표끼리 빼고 제곱해서 더한 다음 루트, 이렇게 하는 게 구해지는 과정이 되어지니까 PQ의 길이라는 것은 여기에 루트가 씌워진 상태의 이런 모습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자, 그럼 안에 있는 게 이제 정리가 되어지겠죠. 그럼 안에 있는 거를 정리를 해보면 루트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니까 안 쓰고 싶은데요. 그냥 써볼게요.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의 알파가 나오겠죠. 여기서 사인 제곱 알파가 나오겠죠. 둘이 더하면 1입니다. 코사인 제곱 베타가 나오고 사인 제곱 베타가 나오니까 둘이 더하면 1입니다. 2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2 플러스 2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2에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1절.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제 이 점을 갖다가 뭐 할 거냐면 이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어떻게 이동시킬 거냐면 양의 방향으로 베타만큼 움직여 볼 거예요. 각을. 그럼 베타만큼 움직이면 Q점이 여기로 올라가겠죠. 베타만큼 움직였으니까 Q점이 여기. 그럼 P점이 베타만큼 움직이니까 여기까지 이동을 할 겁니다. 여기가 P점. 베타만큼 갔으니까 요만큼이 베타만큼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선분 옮겨진 PQ, 초록색깔 PQ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단지 회전만 시킨 거예요. 요 삼각형이 회전만 된 거죠. 그죠? 딱 베타만큼 회전이 되어진 거야. 그러면 요 초록 색깔의 길이와 요 빨간 색깔의 길이는 당연히 똑같아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PQ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래도 둘이 같아야 할 테니까. 그럼 여기서의 PQ의 길이는, 자, 요만큼 움직여졌기 때문에 이 P점의 X좌표는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어지고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P점은. 그 다음에 요게 이제 P점. 그리고 Q점은 그대로 옮겨졌기 때문에 코사인의, 자, Q점의 좌표는 그냥 얘는 뭐가 되어지냐면 Q점의 X좌표는 그냥 1이 되어지는 거죠. 예. 여기가 지금 단위원이 1짜리니까 그 Q점은 몇 컴마 몇이 돼요? 1,0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PQ의 길이를 이제 구해보게 되면, 이 상태에서 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0의 제곱,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렇게 붙겠고요. 그러면 얘는 코사인 제곱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배의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플러스 사인 제곱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코사인 제곱의 알파 플러스 베타 사인 제곱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우리는 1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얘는 2 마이너스 2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쓸 수 있겠다. 따라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럼 이제 얘와 얘가 어때야 되는 거냐면 같아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간에서 만나봅시다. 쟤네 둘이 같아야 되니까 결국은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것이 코사인의 알파의 코사인의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의 사인 베타가 되어진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얘가 코사인의 덧셈 정리의 유도 과정이었습니다. 뭐 증명 아니면 유도 과정 정도가 되겠고요. 탄젠트는 간단해요. 탄젠트의 덧셈 정리는 탄젠트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탄젠트는 테마가 코사인분의 사인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탄젠트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당연히 되어지겠죠. 그러면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의 알파 코사인의 베타 마이너스 사인의 알파 사인의 베타, 이렇게 되어지죠. 코사인 덧셈 정리에 의하면. 그 다음에 사인 덧셈 정리에 의하면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의 알파 코사인의 베타 플러스 코사인의 알파 사인의 베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위아래를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아래를 나눠주면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알파 코사인의 베타 분의 사인의 알파 사인의 베타, 이렇게 만들어지겠고요. 분의 위에 거 나눠주면 얘를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눠주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분의 사인의 알파 코사인의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분의 코사인의 알파 사인의 베타가 되어집니다. 자, 이제 여기서 약분해 줄게요. 약분할 수 있는 거 해보면 코사인 베타 약분,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약분입니다. 그러면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를 우리는 탄젠트 알파라고 하기로 했고,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를 우리는 탄젠트 베타라고 하기로 했으며, 밑에는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를 탄젠트 알파,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를 탄젠트 베타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가 되어지더라, 이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탄젠트의 덧셈 정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완료가 되어집니다 라는 얘기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시는 얘기가 되어지겠고요. 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되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즉 우리는 무슨 말이 되어지냐면 얘네들을 통해서 이제 각을 하나를 더 도입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그런 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상황에서 얘의 목표점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덧셈 정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여기를 알파라고 쓰고 여기를 베타라고 쓰게 되면, 또는 여기를 베타라고 쓰게 되면 우리는 요 각을 쓸 수 있는데 요 각이 삼각형의 외곽이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쓸 수 있고, 단 이 각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코사인, 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여기를 30도, 45도라고 줄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표현을 하나 더 할 수 있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식을 하나 더 작성할 수 있는 힘이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즉 무슨 딱딱 떨어지는 값을 구하고자 하는 게 여기의 목표점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나 더 관찰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생기게 된다. 즉 옛날에는 이렇게 각이 하나만 이렇게 나와 있어야지만 내가 이 삼각비를 가지고, 삼각함수를 가지고 막 뭐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여기를 몰라. 그럼 당당하게 여기를 모른다라고 표현을 든다고. 그리고 여기를 당당하게 이렇게 니네들이 더한 거로 표현해도 얘에 대한 사인 코사인, 얘에 대한 사인 코사인, 얘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모두 다 표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표현한 것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막 진행해 나가는 일을 할 수가 있어진다. 즉 할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기쁜 일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불행한 일인 건데, 어떻게 보면 기쁜 일인 거는 이제 어떤 게 나와도 나는 막 각을 막 더 도입해서 막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 미지수가 하나인 1차 방정식밖에 못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지수가 2개 있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그 다음부터 뭘 할 수 있냐면 미지수를 2개까지 놓을 수 있어. 활용 문제 같은 거 풀 때 내가 얘를 철수의 키를 몰라, 그럼 x. 철수의 속력을 몰라, 그럼 x. 영식의 속력을 몰라, 그럼 y라고 이렇게 놓으면 돼. 근데 중학교 1학년 때는 이게 불가능해. 철수의 속력을 x 놨으면 그게 끝이야. 더 이상 미지수 설정 못해. 영식의 속력을 몰라도 설정을 못해, y라고 이렇게. 왜? 2개인 1차 방정식을 못 푸니까. 근데 중2부터는 그걸 할 수 있는 거야. 철수의 속력 모르니까 x, 영식의 속력 모르니까 y,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풀 수 있어지는 거야. 똑같아. 고등학교 1학년한테 각은 오로지 하나만 허용돼, 중3하고 고1한테는. 하지만 지금부터는 2개, 3개 막 늘어날 수 있고, 심지어 있는 각을 자를 수도 있고, 있는 각을 잘라서 표현할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다. 그 말인즉슨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풀 수 있는 게 많아졌다는 얘기가 되고, 푸는 방법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고, 그게 좋은 점이라면 불행한 측면은 뭐냐면 결국은 그래서 귀찮은 일이 더 많이 생기게 된다 라는 얘기죠. 옛날엔 그냥 모르면 안 풀면 그만이었는데 지금은 다 해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니까 굉장히 귀찮은 상태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내가 삼각형이 하나가 있었는데 어떠한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하나가 있었다 라고 한번 해보자. 그때 여기서 이렇게 날아간 선이 하나가 딱 존재를 했다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여기를 세타라고 놓고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의 길이는 4, 여기의 길이는 2, 여기의 길이를 a라고 놓고, 이때 탄젠트 세타가 7분의 4일 때 a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옛날에 이거 갖고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있어진 거예요. 뭐냐면, 그래? 내가 모르는 가격이 2개가 있어요. 탄젠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러면 2개 다 놓으면 돼요. 옛날에 이거 2개 갖고 못했거든요. 다 놓으면 돼요. 그리고 세타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탄젠트의 알파 값이 6분의 a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탄젠트의 베타라는 값은 2분의 a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탄젠트의, 내가 궁금한 건 탄젠트의 세타입니다. 탄젠트의 세타는 탄젠트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그럼 탄젠트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1 플러스 탄젠트의 알파 탄젠트의 베타 분의 탄젠트의 알파 탄젠트의 베타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탄젠트의 알파가 6분의 a고 2분의 a니까 1 플러스 12분의 a제곱 분의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왜 얘는 곱해져 있니? 더하기 탄젠트 베타. 즉 쟤네들이 더해주면 6분의 4가 돼. 빼기니까 빼지겠죠. 자, 다시 탄젠트의 베타 마이너스 탄젠트의 알파가 되어지겠죠. 따라서 2분의 a 마이너스 6분의 a가 되고, 얘가 얼마라는 얘기냐면 7분의 4라는 얘기니까 요 방정식만 풀어주면 a 값을 구해내는 게 가능해진다 라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 대한 내용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 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가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사용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죠. 내가 여기를 갖다가 요 각을 내가 베타라고 하고 여기를 내가 알파라고 해보자. 그럼 요 직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탄젠트 알파라고, 탄젠트 베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 얘는 탄젠트 베타가 되어집니다. 요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알파죠.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값이니까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의 가격 크기를 의미하니까, 그래서 얘가 탄젠트 알파가 되겠고, 요거의 기울기를 내가 m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대한 탄젠트 값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요 각에 대한 탄젠트 값에 대해서 논해 볼 수가 있다. 옛날엔 절대 불가능했지만, 왜냐하면 요 각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더라. 따라서 탄젠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더라. 이 말은 1 플러스 탄젠트 알파의 탄젠트 베타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탄젠트의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의 베타가 되더라. 따라서 1 플러스 탄젠트 알파가 m이고 탄젠트 베타가 m'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 얘가 m이고 얘가 m'이니까 m-m'이 되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문제에서 주어진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구해낼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주어주겠죠. 여기를 뭐라고 주어주냐면 요 직선의 기울기는 x다, 2다, 1이다 이렇게 주어주고, 요 직선의 기울기는 몇이다, 2다 이런 식으로 주어줄 것이기 때문에 대입만 하면 탄젠트, 얘에 대한 탄젠트 값조차도 구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언제 얼마나 많은 할 일이 생긴 거냐는 거죠. 굉장히 많은 할 일들이 우리한테 이제 주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